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생산시설을 지으면 배출권을 더 부여하고 배출권 거래가 수월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참여 동기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화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격리와 봉쇄로 불편을 겪는 중국인들은 특히 노마스크로 월드컵을 즐기는 다른 나라의 모습을 보며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피파가 개발해 이번 카타르 월드컵부터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장 지붕에 설치된 12개의 카메라가 선수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판독 시스템이 선수의 관절 포인트 29개를 초당 50회 빈도로 분석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려서 3.25%로 결정했습니다. 한은금통위가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물가 상승 압력과 환율 방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겨울은 3년째 계속되는 라니냐 현상으로 12월 초반부터 강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1월에는 북극 한파가 밀려와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9,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 전보다 각각 3천여 명씩 늘었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9월 15일 이후 10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9,034명, 해외 유입은 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37명으로 6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23명입니다.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최근 다시 수급 불안이 제기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조제용 해열 진통제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22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건강보험 상한 금액을 기존의 한정당 50원에서 51원에서 70원에서 90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고 내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서 하루 최대 복용량인 6정씩 3일간 처방되고 본인 부담이 30% 적용될 경우 품목에 따라 103원에서 211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네, YTN은 코로나19 방역 사업에서의 불법 계약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80억 원이 들어간 국가 방역 사업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한국관광협회가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같은 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는가 하면 실적이 부족한 업체와도 계약한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장 가족회사에 수천만 원짜리 방역사업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던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번에는 8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 유원시설업 방역지원 사업 과정에서 수십 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유원시설업에는 리조트와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이 포함되는데 코로나 위기 때 유독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중앙회는 유원시설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겠다면서 전체 물품 계약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45건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은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이 조항에 맞추기 위해 같은 사업을 여러 번 쪼개 계약금을 낮추는 식으로 수의 계약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쪼개기 수의 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을 막는다는 점에서 위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중앙회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 장터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2회 유찰을 하다 보니까 그냥 2, 3주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다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적은 없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은 뒤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판매처를 찾을 수 없었던 데다 해당 물품을 제대로 조달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공개적인 쇼핑몰이 아니라서 키트는 지금 쇼핑몰에서 판매 안 하고 있고요. 그때에만 판매했었어요. 거기 이원 시설에서. 중앙에는 뒤늦게 물건을 찾기 어려운 경우 아름아름 소개받아 계약한 경우가 있다고 추가 해명을 내놨지만 정확히 누가 왜 해당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수의 계약에 수상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전체 계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상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각 업체와 어떻게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전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이 포함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후 방역을 핑계로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선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이 축구를 즐기는 관중들의 모습이 연일 전파를 타고 있죠. 여전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발이 묶인 중국인들은 딴 세상 이야기 같은 화면을 보면서 허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카타르 월드컵 주 경기장, 중국 국영기업이 건설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숙박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컨테이너 호텔 6,000곳과 버스 3,000대, 수도 공급용 저수지 15곳 등 곳곳에 중국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후원금도 역대 최대 14억 달러에 육박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월드컵에 대표팀만 빼고 다 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中国队虽然缺席了本届世界杯，但是世界杯上并不缺少中国元素。 특히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없이 축구를 즐기는 세계인들의 모습에 허탈감은 더합니다.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거나 봉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这届世界杯开幕，成千上万的人聚集在一起也不戴口罩，这是一个政治的问题。中国就宣布抗击新冠病毒胜利了，所以现在这个不可能再开放了。 중국 내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때와 비슷한 2만 8천여 명.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감염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지켜보는 중국 누리꾼들은 이렇게 같은 시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에게 방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방문 재활팀을 운영하며 물리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기온 변화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비가 내렸지만 날씨는 온화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왔던 예년과 달리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늦가을 날씨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돌변하겠습니다.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등 기온의 변동이 크겠습니다. 3년째 계속된 라니냐의 영향으로 겨울 초반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겨울 중 가장 추운 1월에는 북극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지만 한파가 오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년보다 춥지만 기록적인 한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올 겨울에도 라니냐 영향이 이어지면서 12월 초반에는 한두 차례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1월에도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겠지만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은 1월과 반대로 겨울 추위가 일찍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12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 폭설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최초로 중동에서 열리는 최초의 겨울 월드컵이기도 하지만 오프사이드 판독에 첨단 과학이 동원된 최초의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개발한 판독 시스템인데요. 어떤 기술인지 양효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축구 경기장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17개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축구의 전술적 미학을 끌어올린 결정적 규칙은 바로 옵사이드.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는 반칙이기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공식 도입됐지만 도입 후에도 기준이 애매하고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계속됐습니다. We know that sometimes it takes too long to make a final decision on offside incidents. 이번 카타르 월드컵부터는 옵사이드 50 논란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미국 MIT, 스위스 취리 공대와 함께 3년 가까이 개발한 반자동 옵사이드 판독 기술 덕분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우선 경기장 지붕 아래 12개의 카메라가 공과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찍힌 영상은 실시간으로 새 판독 시스템을 거치게 되는데 각 선수의 몸 29개 관절 포인트를 인식해 초당 50회의 빈도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선수의 신체 일부가 옵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공인구에도 비밀은 숨어 있습니다. 공인구 알릴라 안에 장착된 관성 측정 센서는 500분의 1초 단위로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With the technology itself drawing the offside line. This will reduce the time needed for the assessment as well as the accuracy will be improved. 경기 중 옵사이드 상황이 벌어지면 개발한 판독 시스템이 곧바로 비디오 판독실로 신호를 전송하고 결과는 주심에게 전달됩니다. 주심이 옵사이드로 판정하면 시스템이 전송한 데이터가 3D 애니메이션으로 변환돼 경기장 전광판과 중계방송에 그대로 송출됩니다. 피파는 새 판독 시스템을 통해 평균 70초가 걸렸던 비디오 판독 판정보다 훨씬 짧은 평균 25초에 옵사이드를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차량 번호 인식 기술이 내장되지 않은 일반 방범용 카메라로도 수배 차량의 번호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됩니다. 충남과 서울, 부산에서 이 기술에 대한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값비싼 장비를 대체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검정 차량이 관제센터 대형 스크린에 보이고 잠시 뒤 수배 차량이 포착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경찰이 출동하고 이내 수배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합니다. 충남도는 일반 방범용 CCTV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차 번호를 인식하고 수배 차량을 확인하는 추적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만 6천여 대 중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CCTV는 5%인 1,3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의 CCTV에서 수배 차량을 포착하려면 관제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눈으로 봐야 했지만 천안과 아산에서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반 방범용 CCTV를 통해서도 차량 번호를 추출할 수 있고 추출된 차량 번호는 경찰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과 연동돼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적 할당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요 거점 CCTV 위주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다가 수배 차량이 나타나면 바로 근처 CCTV들의 분석 기능을 부여해 동선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지역 분할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수배 차량이 근거가 되면 동시에 다른 카메라 지역에 있는 카메라의 AI 그 부분들을 그 지역으로 분포시켜서 집중 관제를 반경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는 고가여서 많이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거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번호인식 카메라는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고가의 장비였는데 방범용 CCTV는 이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금 체납 차량, 공해 차량, 미등록 차량 등을 찾는 데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한 광융합 산업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반도체와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된 광산업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출 상담회와 함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채용 박람회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계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혈당 수치가 표시됩니다. 피를 따로 뽑지 않는 혈당 측정기로 간과 요산,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빛을 이용한 분광 기술로 혈액을 분석한 겁니다. 현재는 혈당 수치, 간 기능, 콜레스테롤, 에이즈 등이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있고 나아가 암, 종양 표시자 지표에 관해서도 개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유일 국제 광융합 산업 전시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15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반도체와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된 광융합 신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광주가 커지고 기업이 그만큼 광산업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산업 이야기하지만은 그 새로운 산업도 이런 광산업에 융합되어서 나타난 것이 새로운 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7개 나라에서 100여 명의 외국 구매자도 찾았습니다. 기업은 경기 침체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판로 개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그 광 케이블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 광 케이블을 구매를 하려고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취업 준비생을 위해 일자리 채용관도 매년 마련해 일자리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산업군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유익한 경험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직업 상담을 받음으로써 제 취업 진로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광융합 산업 전시회, 핵심 성장 동력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광융합 기술이 세계 시장을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배출권을 더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배출 효율을 개선하면 배출권을 더 부여하고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재생에너지를 써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배출권 인증 절차를 단축하는 등 지원에 들어갑니다. 신규 중소기업은 가동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초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하고 소규모 업체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해 시장 참여를 도울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2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통위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올린 건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큰 데다 미국의 긴축 기조 속에 환율 방어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애초 목표로 한 72.7%에서 69%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3년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3년도의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도달 목표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집니다. 나아가 24년도 이후에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현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앞으로의 경제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관찰한 후에 23년도 하반기쯤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인구 이동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역대 물가가 가장 높은 명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곧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행길에 오르는 미국인 수는 5,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수치입니다. 문제는 휘발유가 갤런당 3.61달러로 역대 추수감사절 최고 기름값을 기록했고 항공료도 코로나 이전보다 20%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For a while there, I got round trip tickets for probably $80. But now I feel like they're probably closer to like 400 on average. 추수감사절 밥상 물가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칠면조 값이 작년보다 24% 오르는 등 주요 식료품 가격이 20% 안팎으로 인상됐습니다. Well, everything's more expensive. I mean, honestly, we raise our own corn to feed our turkeys. 이달 초 열린 연준회의 의사록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로 했던 2%대 물가 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최종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어온 고강도 금리 인상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12월 연준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지만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 행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참깨에서 짜낸 참기름은 고소한 맛이 강해서 다양한 음식에 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근 새 참깨 품종을 개발했는데 실험 결과 치매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각종 나물을 무치거나 비빔밥, 샐러드 등에 빠져서는 안 될 참기름. 하지만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고령화가 심해져 국내 참깨 생산이 줄면서 국산 참기름도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산 참깨 수입이 늘고 있는데 맛은 국산보다 못합니다. 수입산 참기름은 먹었을 때 씁쓸한 맛이 나는데요. 국내산 참기름은 먹었을 때 고소함과 풍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국산 참깨 밀양 74호. 겉모습은 보통 참깨와 같지만 리그난이란 성분이 보통 참깨보다 4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리그난 성분은 고지혈증 완화와 콜레스테롤 억제, 항산화 효과는 물론 기억 능력을 높여주는 물질. 동물 실험 결과 리그난 성분은 신경세포 보호와 장기 기억 능력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깨 밀양 74호가 일반 참깨보다 기억 능력 향상이라든지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치매 예방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진청은 밀양 74호의 이런 특별한 효능에 대해 특허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리그난 함유량이 높은 좋은 종자가 개발이 돼서 국산 참깨가
수입산 참깨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맛도 좋은 국산 참기름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첫 경기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에 시작됩니다. 온 국민이 응원하는 경기인 만큼 우리 선수들의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부담감은 내려놓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